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9월 27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에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이제 종가까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변동성 지수와 옵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옵션의 등합 그리고 변동성 지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금요일장이었죠. 미국 PC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요. 금요일 밤에 연간 2.2%로 예상치 2.3%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야간 선물은 0.85% 상승으로 강세로 마감을 해서 갭 상승 출발을 했던 날이고요. 시초 부근 고가로 장대 음봉 조정 마감을 보였고요. 뭐 기술적인 위치로는 지금 764 자리와 그 좀 못 가서 지난번에 9월 3일에서 9월 4일에 생긴 갑자기 크게 떨어져서 출발했던 그날의 그 갭을 모두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우나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격변을 일으키며 혼동을 주면서 꾸역꾸역 메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메우고 넘어갈지 여기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는 중첩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 여기서 갭으로 넘어갔던 자리, 지켰던 자리, 갭으로 내려갔던 자리, 그 다음에 240일 이평선까지 모두 겹치는 자리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추세는 전일 돌파를 해서 돌파하고 나서 이게 쭉쭉쭉 가는 시기는 제가 20년도에 팬데믹 정도 장세가 아니라면 저렇게 한 방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직전 리뷰 영상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매물 체크를 하면서 밀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요. 요것이 이제 짧고 길냐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냐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더 가서 한 번 더 흔드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의 이야기죠. 어쨌든 한 번 첫 번째 빗각을 돌파했다고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콜옵션 매수가 또 몰려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그거를 결제까지 시키는 일은 드물다라는 거. 그리고 청산이 되는지 여부. 물론 청산이 다 되어버리면 결제랑 무관해지니까 개인 수급이랑 무관해지니까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옵션의 상관관계,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이 환매수세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매도 160만 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선물과 옵션의 차이가 다시 콘텐고 정상 시장으로 좀 바뀌면서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잠깐 매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선현물 가격이 같아지면서 160만 주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 매수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으나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다시 비차익 매도가 1,47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환율이 좀 떨어졌죠.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4,323억을 누르면서 하락했고 월봉 추세의 최하단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세를 이제 깨고 내려가더라도 뭐 그대 항상 추세는 한 번 깨지면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깨진 게 저항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항상 추세가 깨지면 끝 이건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항이 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율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과거에도 추세를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체크를 다 이중으로 끝내기 전까지는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좀 대량으로 누르긴 했습니다. 그다음 월물 옵션 매동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개인 콜 옵션이 362.5 콜 중심으로 48억 줄긴 했습니다. 여기 48억 줄긴 했으나 여전히 대량 매수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워낙 많이 샀죠. 300억 이상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콜 가격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300억보다 더 팔아야지 없어지겠죠. 외국인은 대량 매도 잔량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옵션
평가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61억 환매수를 다급히 했어도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환매수 한 것은 손실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손실 처리는 선물 매도와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익절, 옵션에서는 손절이 된 거죠. 선물은 상방, 익절, 옵션은 하방이었는데 손절 이렇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비중이 54% 언더로 진입했습니다. 53.9%까지. 삼성전자는 60억 주 상장돼 있어서 1% 정도면 6천만 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죠. 퍼센테이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 우위였고요. 그 중에서도 환매수 우위로 시작했다가 장 마칠 때 되니 신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하면서 끝났고요. 금융투자는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 똑같이 보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신규 매도 우위로 시작했다가 환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선물 옵션 토탈 평가 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선물과 미니 선물 쪽에서, 그다음에 개인은 옵션 쪽에서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이제 선물과 미니 선물 상방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큰 수익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옵션 쪽에서 지금 콜옵션 매수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또 수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선물과 미니 선물에서는 수익이지만 옵션에서는 또 큰 손실이에요. 그러나 옵션 손실을 모두 커버하고도 수익일 정도로 선물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선물 옵션 토탈 평가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선물과 미니 선물 쪽에서 특히나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옵션에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가 과연 선물과 미니 선물 쪽에서 이 큰 손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꼭 롤오버를 또 대량으로 할 것인가. 미니 선물이죠. 아직은 12월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니 선물 롤오버에 대한 관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이월된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오랜만에 삼성전자 현선물이 이제 백어데이션 극복 가능성을 좀 비췄습니다.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는 잠시 백어데이션을 극복하면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즉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올라오는 형태가 잠깐 나타났는데 종가는 64,2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했던 게 아슬아슬했고요. 일시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중에는 이제 100원이라도 선물이 높거나 동일하거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외국인은 굳이 그동안에 이제 백어데이션에서 대량으로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팔 필요는 없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 초반에는 좀 샀던 외국인 다시 좀 환매수를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종가로 보니까 현선물 가격이 같아지면서 결국에는 당일 오전에 매수세를 못 지키고 외국인 토탈 160만 주 정도로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 지수와 등합입니다. V코스피 지수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형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일단 변동성 지수 올려놓고 볼게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올라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여기서 21년도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에서 꺾이는 그 시절 때 잠깐 크게 올랐던 것 제외하고 여기 최초로 지금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그래서 지금 변동성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죠. 풋옵션 왜곡 현상, 풋옵션 외가에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현상. 외가가 시장이 상승할 때 외가 엄청 다운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외가의 이상한 현상이 2024년 1월물 이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럴 때는 보통 개인들의 콜옵션이 매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품매도하고. 어쨌든 지금 변동성 지수가 꽤나 높은 구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시장이 좀 차분하게 움직일 시기에는 변동성 지수가 갭 상승을 하든 뭐 그냥 적당히 출발하든 갭 하락을 하든 하루 종일 좀 내려오는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금요일에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지만 사실 이것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왔죠, 최근에 이번 주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좀 찜찜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 때나 뭐 그 정혜원 방에는 좀 많이 언급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혜원 파생 교육반에는 좀 많이 언급 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이 V코스피 지수, 즉 변동성 지수는 코스피 200 옵션과 옵션 가격과 연동이 돼서 30일 이후에 주식 시장의 미래 기대 변동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해석 방식을 보면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25.4인데 25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변동성 지수가 25%, 25라면 앞으로 30일 뒤에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이 위아래 25%가 될 확률이 높다고, 25% 이내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옵션 투자자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옵션 투자자들은. 어쨌든 옵션에 들어간 돈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옵션에 들어간 돈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 코스피 200이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대체적으로 하락 방향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5.40으로 20포인트 위면은 좀 높은, 평균치보다 좀 높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옵션의 등합과 연계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옵션 등가의 양합이죠. 옵션의 등합은 등가의 양합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의 등가, 코스피 200과 옵션의 행사가가 가장 비슷한 그 콜옵션과 그 행사가의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의 합이에요. 해석 방식은요. 등합의 해석 방식입니다. 결국 여기 지금 등합 얘기로 바뀌었으니까 등합의 해석 방식은 코스피 200이 200 지수가 옵션 만기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위아래 진폭의 평균 추정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변동성 지수와 조금 다른 점은 뭐예요? 변동성 지수는 만기가 없이 그냥 쭉 흘러가고 있죠. 물론 변동성 선물은 만기가 있지만 변동성 지수 자체는 쭉 이어가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30일 뒤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옵션의 등합은 어때요? 만기가 있죠. 옵션은 월마다 만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옵션의 만기, 잔존 거래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의 등합이 13이고 현재 등합이 지금 13이랑 13 근처거든요. 옵션의 등합이 13이고 코스피 200이 현재 354라면 지금 353.93이죠. 자, 354 코스피 200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지금 354 정도 됐죠. 자, 여기라면 현재 등합이 13이니까 앞으로 만기까지 7거래일 남았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6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면 350 자, 4 플러스 13 인 367이죠. 그러면서 코스피 200이 367과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와 마이너스 13으로 341 사이. 341 사이로 움직이거나 마감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건 이제 진폭을 얘기하는데 지금 진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367이죠. 367은 여기가 지금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위에 367 여기겠죠. 요 정도 되겠죠. 그다음 밑으로 341. 자, 요 정도 되겠죠. 현재 이렇게 진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등합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등합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만기일이 이제 6거래일, 월요일 되면 6거래일 남습니다. 요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면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증시가 변동성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변동성이 있다면 등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9월물처럼 8월 초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때 9월물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때 8월물도 올라갔지만 마지막에 8, 9월물이 8월 초에 변동성이 커질 때 올라갔던 것처럼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위 플러스 13,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 정도 진폭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제 내일은 거기서 이제 그 진폭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종가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기일까지 맞춰가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변동성 지수는 25.40으로 지금 끝났죠.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는 금요일에 25.4로 끝났고 한 주 내내 대부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20포인트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시장 충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장중 분봉 변동성이 평균치보다 높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봉이 막 움직여도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는 1분봉에 무슨 1포인트 가까이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8월 달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균치보다 변동성 자체가 일단 크다라는 거,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30포인트 이상일 때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막 40, 50 뻗어갔을 때는 웬만하면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시장이 너무 공포감에 치닫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개인들이 이제 투매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해서 이제 잠시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 위에서 계속 노는지 뚝 떨어지는지를 봐줘야 돼요. 진정이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20포인트를 또 계속 유지하면은 계속 불안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30포인트 이상일 때는 이제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미 하락 변동성 자체가 심화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25.40으로 한 주 내내 대부분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2.33% 상승했고 옵션의 등합은 11.17이었습니다. 그다음 화요일은 3.58% 상승했고 옵션의 등합은 11.94였고요. 수요일은 변동성 지수가 7.41% 상승했고 옵션의 등합은 12.13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목요일은 변동성 지수가 7.19 상승했고 옵션의 등합은 14.05까지 올라왔고요. 금요일이 돼서 비로소 조금 시장이 진정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거의 약보합선 마이너스 0.9%로 마감을 했고 옵션의 등합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잔존일이 이제 7거래일 남은 상태 종가였어요. 이제 앞으로 6거래일 남은 상태에서 13.19로 끝났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그냥 13.19만 보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올해 옵션의 등합 추이를 한번 볼게요. 어느 기준으로 같은 시기, 금요일과 같은 시기, D-7 종가 기준의 옵션 등합 월별 추이입니다. 1월물에는요, 대략적으로 지금 8 조금 넘는 정도로 마감을 했죠. 안 보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비슷하다가 8월물까지 비슷했죠. 이제 8월 초 급락장이 영향을 미쳤던 이제 9월물, 8월물도 영향 미쳤지만 7 종가 기준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안 남았을 때 변동성이 확 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7월 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 급락장은 이제 9월물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전히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지금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좀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물 올해 들어서 최고치죠. 그쵸? 올해 들어서 옵션의 가치가 지금 가장 높은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같은 잔존일을 남긴 날의 기준으로요. 그쵸? 여기 보시면 1월물 8.14, 2월물 7.03, 3월물 7.25, 4월물 7.99, 5월물 8.16, 6월물 7.87, 7월물 6.68, 8월물 8.3이 9월물 8월 초 급변동 성장으로 9월물이 초기에 등합이 크게 올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11.4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3.19라는 거예요. 자, 보충 내용입니다.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빅스 지수도 금요일에 5.53% 상승해서 19.31로 종료됐습니다. 미국 빅스 지수도 2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의해야 되고요. 30포인트 이상에서는 경계해야 되고 그 이상 40포인트 이상에서 극도로 경계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저점이 잡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 없겠죠. 이제 그때는 수급의 손바뀜을 꼭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금요일 장세가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외국인 중심으로 외가 풋옵션이 이제 342.5에서 235까지 막내까지 이게 막내였거든요. 월물의 막내 거기까지 뭐 골고루 깔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편입성인 변동성 지수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전에 다 설명했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7월 초에 8월물을 가지고 310
풋옵션 등 극도로 낮은 외가에 대량 공략했던 상황과는 물량 차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8월 달에 급락장처럼 너무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콜 쪽으로는 이제 같이 좀 이제 합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400콜까지도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중에 콘텐코로 바뀌면서 즉 선물과 옵션이 정상적으로 선물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현 선물 가격이 동일하게 마감하면서 최종 매도 160만 주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매수를 환매도하는 방향으로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미결제 약정을 줄이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총 1,45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는 이제 종가에 환매수가 살짝 들어오며 1,000억 정도 이제 매도량을 줄이면서 4,100억대로 마감했고요. 투시는 종가에 선물을 3,000억 가량 신규 매도를 추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이제 푸른봉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이제 푸른봉으로 마감하는 날 투시는 종가에 신규 매도가 들어오는 편인데 이제 3,000억 가량 들어왔죠. 금융투자는 종가의 당일 신규 매도를 대폭 줄이면서 환매수만 남긴 채 마감을 했고요. 4,500억대 선물 매수를 하다가 4,500원대 선물 매수를 했고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다 돌렸죠. 여기 보시면 종가에 4,500억 쑥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오후장에 금요일 오후장에 이제 급변동성이 좀 나왔죠. 보시다시피 오후장에 자, 제가 파생반에 그날 금요일에 항상 8시 41분 장 시작 전에 잡아드리는 자리 중에 그날은 가장 중요했던 자리가 358 자리입니다. 그쵸?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58 자리. 자, 358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어때요? 계속 아침에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 하다가 이탈합니다. 여기 장대 분봉 나오죠? 지지받던 자리가 반복으로 터치하면서 반복으로 체크하면서 이탈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내려가는 현상이 그게 이제 저항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지지 역할에서 역할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358 자리를 쭉 그어둡니다. 358 중요하죠. 여기서 받아서 매매하신 분 이제는 뭐예요? 반복하면 뚫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 좀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뚫리면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생반 텔레그램에 안에 계신 분들, 파생 교육반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58 재차 반복해서 이제 이게 시도를 하면 뚫린다. 뚫리면 356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6 가는 방향. 그래서 여기서 뚫렸는데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해요? 지지가 뚫렸으니까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죠. 저항 테스트 합니다. 여기서 저항에서 돌파를 못하네요. 재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재돌파는 한번 접고 재돌파하는 경우가 또 많죠. 반복해서. 근데 한번 저항 역할 맞고 다시 밀립니다. 이제 뚫리니까 어떻게 여기 뚫렸으니까 저항 맞았네요. 뚫리고 저항 맞았네요. 356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355.8까지 찍었죠. 시간도 없어가지고 원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내려갔을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뒤집혔죠. 그래서 갑자기 오후에 니케이 선물, 국내 선물, 나스닥 선물 등 다 쏟아내면서 마감했습니다. N 선물이 순간적으로 920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자, 요거 볼까요? 이렇게 여기 놓고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투표 결과입니다. 선거 결과.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전체 415표 중에 유효표 409표 중 215표를 획득하며 당선이 된 영향을 받은 겁니다. 10월 1일 이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의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기시다 현 총리의 후임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고요. 이시바 시게루 당선인은 기시다 전 총리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려 하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일본 국채 등 일본으로 자금이 몰려서 엔화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현재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금리 인하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상대적 가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금리 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금요일 니케이 선물은 4.72%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폭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락이 뭐 급락 폭락 좀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왔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쭉 내려왔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 좋은 점은 이제 또한 한일 관계에서는 이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지금 금요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 한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30일 월요일은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 밤에는 파월 연준의장 연설 있고, 그다음 매파인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 있고요. 또 다른 매파인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때와 굉장히 흡사하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지금. 10월 1일은 우리 휴장일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있고요. 졸트 보고서 공개하고요.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엘 보스틱 연준 의원, 그다음 리사 쿡 이사, 토마스 바킨, 수잔 콜린스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요. 밤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베스 헤맥, 토마스 바킨,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도 3번, 이번 주도 막 2번 이렇게 일정이 있죠. 계속 강력 매파의 메시지가 계속 지금 시도되고 있죠. 그 다음에 10월 3일 우리 개천절 휴장일 때는 ISM 서비스업 지수 미국이요.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매파죠. 근데 요즘은 조금 효력이 좀 다한 매파 같기도 하고 좀 약해졌죠. 라파엘 보스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4일 금요일에는 대망의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또 예정되어 있어서 한 주 또 연준의 연설 위원 플러스 고용보고서까지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주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우리는 또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뭐 중간에 이제 이틀씩 봐야 되죠. 이틀씩 묶어봐야 되는 모습이라 장중에 그리고 장 막판에 그리고 오버나잇 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종료 이후 이제 오버나잇.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매수가 괜찮은가? 근데 위클리 옵션까지는 뭐 만약에 옵션에 가격이 좀 괜찮다면 해볼 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니까 좀 다음 주에 보면서. 근데 월물 기준으로는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월물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물의 옵션 가격이 지금 올해 들어서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매수가 매력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한 변동성이 동반된다면 옵션은 올라오겠죠. 근데 아마 위클리 옵션 자체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거 막 굳이 한다면 위클리 옵션으로 하시는 게 또 조금 더 마음 편하긴 할 겁니다. 월물 옵션이 워낙 이제 가격이 높아서 어쨌든 만기까지 0으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옵션의 매수가 좀 움직임이 없다면 불리할 수가 있죠. 횡보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상당히 움직임이 좀 많이 큰 건 아닌데 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서 좀 격동의 한 주였다고 봅니다. 네, 격변의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그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신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